스포츠의 뜨거운 열기와 함께합니다. 스포츠 독도 김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준입니다. 네, 오늘 좀 사실은 어제 뉴스 듣고 좀 깜짝 놀라가지고 사실은 좀 당황했거든요. 맞아요. 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임시 감독 선출과 관련해서 깜짝 놀랄만한 뉴스가 나와서 좀 오늘 얘기가 좀 뜨거울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간에 분석을 좀 해봐야 되니까요. 네. 자, 오늘 스포츠 톡톡 이태리 IK 협찬으로 또 오늘도 같이 뜨거운 스포츠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0년 안경장인과 완벽한 이중언어 안과 의사가 여러분의 눈 건강을 살펴드립니다. 이태리 IK 협찬으로 함께하는 오늘 8월 18일 네, 화요일 아침 스포츠 톡톡입니다. 이미 뭐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소식 다 들으셨을 텐데 생각보다 한국 축구 대표팀, 그러니까 A 대표팀이죠. 남자 축구 대표팀 임시 감독 선출 절차가 시작이 됐는데 조금 서류 보강이 몇몇 감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있었어가지고 네. 일각에서는 서류 심사 절차 자체가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 연기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냥 원래 예정대로 빠르게 일주일 안에 서류 심사가 다 마무리되고 지금 결과가 뭐 이제 발표가 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당사자들한테는 통보가 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어제 이제 굉장히 좀 깜짝 놀랐던 게 유력한 1순위로 일본 언론에서는 확정이다라고까지 보도가 나왔던 거스포엣 감독이 서류 심사에서 탈락한 것으로 통보를 받았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왔어요. 알려져. 이건 뭐 확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면접 기회를 안 주겠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축협에서 발표는 안 했지만 당사자가 확인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포엣 감독은 서류 심사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5명의 후보가 면접 후보로 추려졌다. 그리고 그 5명이 모두 외국인 감독이다라고. 그러니까 김학범 감독은 탈락했습니다. 뭐 알려진 바에 또 누가 더 국내 감독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김도훈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국내 감독들은 다 탈락을 했고 거스포에 탈락을 했고 그리고 한 외국인 감독으로만 3명, 뭐 5명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3명까지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데 나머지 2명이 사실 확실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그런 상황인데 우선은 거스포엣 감독이 저희도 지난주에 거스포엣이 가장 유력하다 보고 그리고 뭐 같은 생각이었는지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지금 현재 빠르게 수습해서 6경기 임시로 치르는 감독이라고 봤을 때는 포엣만한 인물이 없지 않을까, 적임자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포엣이 감독이 된다면은 그러면 사실 전술이 상당한 좀 이전 벤투 감독이나 홍명보 감독하고는 다른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떤 스타일로 선수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전술을 펼칠 건지 그런 분석까지 다 했거든요. 그런데 설레발이었네 저희가. 근데 저희만 설레발할 친구는 아니었으니까 다들 이제 포엣이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진짜 어제 발표 보고 네. 왜? 계속 이면했죠. 아니 왜? 사실은 뭐 좋은 감독들이긴 한데 네. 다른 후보들이 네. 솔직히 거스포엣만큼의 이런 성과를 보여줬나 싶을 때는 저는 퀘스천이거든요. 그렇죠. 거스포엣은 네. 어쨌든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상당한 네. 좀 이룬 게 있는 네. 뭐 그런 감독이고 그리스 대표팀 맡았을 때도 뭐 괜찮았어요. 나름, 네. 네. 그리고 또 전북에서 보여준 게 또 있고 한국에 와서. 그게 너무 강렬했죠. 네. 네. 짧은 시간 안에. 네. 그러다 보니까 2부 강등 얘기 들었던 팀을 그냥 우승을 맞아요. 압도적으로 시켜서 네. 그런 다음에 사실 이번 시즌 전북이 또 다시 헤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거스포엣 감독이 상당히 자신의 단기간 빠른 능력을 한국 축구 무대에서도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뭐 경력으로 보나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나 거스포엣을 이런 경력 이런 면에서는 다른 감독들이 이길 수 없다라고 봤는데 그리고 의지도 네. 확실했잖아요. 의지도 그렇죠. 임시 워낙. 감독 괜찮다. 네. 내가 수용한다. 네. 카카오톡까지 깔고 이제 소통할 준비까지 마치고 뭐 그랬다는데 정말 의외였어요. 네. 네. 거스포엣이 왜 탈락했을까요? 그것도 면접 기회도 받지 못하고 서류에서 탈락했는데. 저도 조금 이제 처음에는 계속 왜 하다가 좀 네. 생각을 했는데 저는 전력강화위원회가 감독에 대한 평가로서는 저는 거스포엣을 나쁘게 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네. 전광희도. 근데 그 이외의 것들 저는 그 가장 큰 거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어요. 네. 공채 그 발표가 났을 네. 때. 저는 코칭 스텝 그 사단 문제에서 점수가 확 깎이지 않았나. 네.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민감한 시기고 축구협회가 정말 꼬투리 안 잡히려고 굉장히 노력할 텐데 그렇죠. 지금. 그렇죠. 근데 사실은 꽤 큰 사건이었잖아요. 그 포의 사단 코치 중 하나가 타노스 코치였죠. 네. 전북 시절에. 네. 인종차별 네. 발언을 했잖아요. 사실. 그 눈을 네, 이렇게 예, 그걸 한 거잖아요. 네, 그게 사실은 이제 그때 논란이 컸습니다. 그때 이제 뭐 징계를 결국 받았고, 네, 그리고 눈을 찢는 인종차별 표시가 아니고 심판한테 똑바로 봐라. 네, 근데 라는 표시다. 누가 봐도 그걸로 글쎄요. 저는 그렇게 해명은 했었는데 네. 그냥 딱 그 행동을 다 보면 우리가 그 좀 뭐 트라우마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게 워낙 많았잖아요. 그런 일들이. 맞아요. 특히 이제 중남미 국가들 네. 출신들이 이제 아시안들을 향해서 이렇게 눈 찢는 네. 행위들을 많이 해요. 그 되게 민감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좀 오해 충분히 살만했고, 근데 사실 포획 감독이 자기 코치를 좀 약간 좀 감쌌잖아요. 감쌌죠. 그렇죠. 네. 강력하게 감쌌죠. 네. 거기서 좀 점수를 깎이지 않았을까. 네. 전술적으로 보나 성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저는 임시 감독의 포획을 떨어뜨린다, 후보 최종 면접 기회조차 안 준다. 저는 사실 이해할 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거 아니고. 그 부분이 조금 다른 면을 보자면은 이제 이동국 코치 얘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있었죠. 이동국 코치 같은 경우에는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뭐 수석 코치 역할은 아니고 그냥 공격 코치. 그다음에 이동국이 또 전북에서도 워낙에 선수단 레전드였고, 네, 선수들을 잘 이끄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선수단에 대표팀에 들어와서 지금 선수단 분위기를 좀 이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한 것으로 보이고 타노스 코치 문제인 것 같은데 이제 타노스 코치가 수석 코치잖아요. 근데 타노스 코치를 인종 차별이고 아니고 그 코치가 이렇다 저렇다를 떠나서 축협 입장에서는 괜히 뭔가 민감한 시기에 빌미가 있을 수 있다는 어쨌든 간에 거리가 있다는 거. 그다음에 저는 그게 가장 큰 이유이지 않을까 그 싶어요. 축협이 어쨌든 간에 징계를 한 당사자인데 맞아요. 징계를 한 당사자가 그거를 그냥 없었던 일로 치고 다시 이렇게 그것도 국가 대표팀 A팀 수석 코치로 데려온다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지 않았을까 코치진에서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이해는 됩니다. 네, 그다음에 저는 이제 전술 부분도 좋게 보면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 굵은 축구 오히려 복잡하지 않게 포백으로 돌아가서 지금 어쨌든 임시 감독 빠르게 수습해야 되니까 포백 감독의 전술이 맞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또 반대로 보면은 정광희 입장에서는 그동안 한국이 추구해왔고 앞으로 추구할 전술에서 봤을 때 한국이 조금은 더 빌드업을 중심으로 한 축구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이제 뭐 저희라기보다는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했죠. 포엣이 감독이 되면은 손흥민, 이강인의 역할이 포엣이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런 퀘스천 마크가 물론 당연히 써야겠지만 어떻게 쓸까. 왜냐하면 포엣 감독 스타일에 잘 맞는 선수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퀘스천 마크가 있었는데 그런 전술적인 부분에서도 전광희에서는 뭐 이거 추측입니다. 그냥 포엣 감독의 스타일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 축구 흐름을 한번 이렇게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혼란이 올 수 있다. 네네. 그런 점수도 조금 깎이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고요. 뭐 축협이 아직 공식 그건 얘기는 안 했는데 네. 글쎄요. 뭐 자세히 발표는 그것도, 어차피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사실은 뭐 앞으로 될 사람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니까 네. 뭐 서류 심사에서 떨어진 사람을 계속 언급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게요. 네. 굉장히 아쉬워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은 굉장히 같아요, 진짜. 네. 본인이 굉장히 의지도 강했고 또 본인의 계획이 충분히 한국 대표팀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고 뭐 믿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받아들이지 않은 게 조금 굉장히 아쉬워했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네. 저는 뭐 비난할 마음은 없는데 좀 걱정은 솔직히 됩니다. 네. 이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 9월 당장 그렇죠. 첫 경기가 그렇죠. 이번 주에 면접하고 다음 주에 협상해가지고 그래갖고 9월 달에 발표하게 되는데 그건 발표하자마자 사실 평가전이에요. 선수단 파악이 글쎄요. 그게 가능할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네. 네, 아무리 무슨 평가전이라고 네. 해도 지금 월드컵 이후에 좀 분위기 쇄신도 해야 되고 뭔가 보여줘야 되는 경기들인데 그리고 경기도 만만치 않은 평가전들이지 않습니까? 홈에서. 그렇죠. 네. 개런티가 안 되죠. 사실은. 그러니까요. 네. 저는 또 이런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이게 전강희가 이게 어쩌면은 그 포엣 감독이 서류에서 탈락한 이유가
좀 약간 우스운 얘기인데 우스운 상황인 건데 전광희가 6경기 임시 감독 뽑으면서 너무 거창한 조건을 서류 심사에서 내세운 거 아닌가. 어떻게 그 채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감독의 경력 뭐 100점 뭐 그 전술 뭐 100점, 코치진 100점, 뭐 비전 100점. 근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세워놨다고 치면은 사실 6경기 임시 감독 맡기려고 이렇게 할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워낙에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 때문에 욕을 먹었다 보니 지금 축협 회장도 없어요. 전광희 입장에서는 책 잡히면 안 되잖아요. 돌다리도 두드리자.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세상에 전 세계 어느 나라 축협이 임시 감독 6경기 맡기려고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근데 약간 클린스만 홍명보 그것 때문에 지금 전광희가 나중에 또 욕먹을까 봐 모든 거를 점수화 시켜놓고 데이터화 시켜놓고 거기에 그냥 다 맞추다 보니까 그냥 포획 감독은 실질적으로는 임시 감독에 어울리는 감독이고 뭐고 떠나서 그냥 점수로 딱 그냥 객관적으로 측정해버리면 탈락하게 돼버린 게 아닌가. 그런 조금은 좀 웃지 못할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9월에 2경기가 네. 사실은 첫 경기 보고 판단하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고 네. 야 근데 이 9월 경기에서 글쎄 이게 어느 정도의 조금 퀘스천 덩어리인데 과연 신인 감독이 이 부담을 극복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은근히 임시 감독인데 부담이 굉장히 큰 네. 자리예요. 네, 왜냐하면은 우선 9월이 에콰도르, 우루과이 네. 두 팀 다 굉장히 만만치 강팀들이고 않은데. 강팀들이고 그 다음에 임시 감독이라면 사실은 보통 임시 감독은 부담 없이 맡잖아요. 근데 이번 임시 감독은 조금 다르죠. 다른 네. 임시 감독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임시 감독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걱정이 되는데 자 그런 가운데 어쨌든 이제 지금 5명이 면접을 앞두고 있다라니까 있고 그 중에서 5명 중에서 이르빈 쿠만하고 드라간 스토이코비치 얘기도 있는데 근데 저는 약간 뭐 스토이코비치는 우리가 이제 그 일본파로 잘 알고 있잖아요. 네. 나고야. 네, 나고야 그랜퍼스 그렇죠. 네. 근데 스토이키비치하고 쿠만은 네. 근데 쿠만이 네. 네덜란드 그 감독 쿠만이 아닙니다. 맞아요. 그 감독의 형이에요. 형 쿠만이죠. 예, 예, 네. 예. 네. 그러니까 로널드 쿠만 네. 형 쿠만이죠. 로날드 감독의 네, 네. 형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헷갈려 하실 것 맞아요. 같은데 쿠만? 네. 하고 깜짝 놀랄 수도 있는데 그 쿠만이 아닙니다. 네. 친형. 친형. 친형입니다. 네. 네. 하지만 히딩크 감독 아래도 있었던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런 감독이에요. 네. 근데 여기는 이제 뭐 확인되진 않았는데 또 실제로 선임될 가능성이 좀 낮은 후보들이라고 친다면은 지금 알려지고 있는 게 3명 유력 후보. 로베르토 다 그동안 나왔던 이름들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동안 계속 나왔던 이름들인데 로베르토 모레노 감독, 네, 그다음에 도메니크 토렌트 감독, 네. 그다음에 헤수스 카사스 감독. 우리가 좀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러 번 저희 방송에서도 여러 번 이름을 들었던 그렇죠. 감독들입니다. 또 뭐 한국하고도 인연이 좀 있는 있고, 감독들이고, 네. 의지도 있고 네. 솔직히 한국 팀을 맡고 싶어하는 의지가 네. 확인이 된 사람들이죠. 모레노하고 토렌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벤투 이후에도 한국 팀에 지원을 했던 인물도 알려져 있고 재수 삼수 맞아요. 네, 몇 네. 차례 한국 팀이나 한국 프로팀에 관심이 있었던 인물들이고 카사스 감독 같은 경우는 이집트 국대 감독일 때 그때 한참 홍명보 선임하고 할 때 한국 대표팀 후보에 있었던 인물인데 이집트가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한국 대표팀이 후보에서 포기했던 감독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 인연이 있는 감독들입니다. 네. 이 3명의 감독을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감독들인지. 네. 일단 로베르토 모레노는 젊죠. 네. 48? 네. 7년생이에요. 예, 48? 뭐 그런 40 후반 상당히 젊고 스페인 어찌됐든 감독 대행이었지만 월드컵 우승국인 스페인 팀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네. 물론 대행이었습니다. 네, 정식 네. 감독은 아니 근데 그래도 그때 9경기가 10경기 네. 패도 없어요. 그냥 뭐 7승 2무. 네. 네. 사실 뭐 그냥 좀 정식 감독으로 되기는 조금 어려웠었는데 네. 상황이 어찌됐든 성적은 냈던 감독이고 일단 한국 팀에 대한 그 지원을 했었죠 한번. 네. 그래서 한국 팀을 맡고 싶다는 의지는 분명히 있던 사람이고 근데 저는 상대적으로 제일 좀 불안한 거는 좋은 감독인 거는 맞는데 네.
아시아 축구 경험이 없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스페인, 그러니까 엔리케 감독 아래서 네. 수석 코치 역할을 하다가 그때 뭐 여러분 많이 기억하시겠습니다. 엔리케 감독이 딸 문제 때문에 그렇죠. 자리를 비웠었어요. 그때가 이제 유로 2020 예선 치를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엔리케 감독이 가족 문제 때문에 자리 비웠을 때 모레노 감독이 스페인 대표팀을 맡아서 패 한 번도 없이 예선 통과를 시킨 맞아요. 그런 이력이 있지만 이후에는 뭐 사실 그 AS 모나코 별로 안 좋았고 그라나다 그다음에 최근에는 러시아 소치 뭐 다시 클럽 경력이 좋은 편은 아니었고 경력이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아시아 축구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아시아 클럽 팀도 안 맡았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아시아 경험이 너무 없지 않나? 요 짧은 기간에 이게 성과가 내기는 쉽지는 않겠다. 네. 그런 좀 걱정.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약점이 될 수도 있죠. 여섯 사실 경기 이게- 치르는 사람인데 아시아 축구 어떻게 경험이 파악부터 해야 되니까. 예.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네. 이 문화라는 게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별게 아니에요. 크죠. 큽니다. 네, 네. 유럽 팀만 맡다가 네. 아시아 팀 맡으면 이게 다르거든요. 네. 선수들의 성향도 정서라는 다르고 것도 문화, 있고. 정서.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좀 약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게 누구 잘못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엔리케 감독하고 오랫동안 같이 있었던 코치잖아요. 근데 자리 비웠을 때 코치가 임시 감독을 맡았다가 실제로 그냥 감독이 됐거든요. 엔리케 감독이 오래 자리 비우니까. 그랬는데 패가 한 번도 없이 좋은 성적을 거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엔리케 감독이 컴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다시 수석 코치로 안 내려가고 갈라섰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게 누구 잘못이었을까? 네. 거기서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지금 얘기하신 아시아 문화나 정서적인 부분에서 또 약간 그런 관계성 갈등들을 가질 수 있는 유럽 문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도 있기는 해요. 그리고요. 루이스 엔리케라는 사람이 와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네네. 진짜 왕고집이고 네네. 수 틀리면 그냥 하긴. 네. 다 그냥 엔리케가 돌아와서 이제 내 자리니까 넌 나가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는 거죠. 네. 근데 어쨌든 간에 로베르토 모레노 감독 굉장히 유력하고 그리고 스페인 국대를 임시로 맡아서 좋은 성적을 거둔 경력이 있긴 하지만 이후에 클럽팀에서는 좀 변변치 못했다 이력이 그렇죠. 성적이 그리고 아시아 축구 경험이 너무 없는 게 네, 한국 팀에 좀 계속 관심을 보여왔으니까 한국 선수들이 좀 파악은 하고 있겠으나 좀 아시아 축구 경험이 너무 없는 게 문제지 않을까. 저는 이것도 있을 것 같아요. 당시에 엔리케가 이미 잘 만들어 놓고 라모스가 주장이었던 스페인 팀이었거든요. 누가 맡았어도 그냥 저도 거기에 한 표. 루이스 엔리케가 실력이 있는 감독이고 네네. 뭘 선수 시절에도 미드필더로서 이게 이 시야도 워낙 좋았고 네. 뭐 휘어잡는 저기가 강력하죠. 휘어잡는 지금 이제 게 크단 말이야. PSG 네. 생제르만 감독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또 선수단 면면이 사실은 뭐 정말 감독 없어도 잘했을걸요. 진짜 뭐 상대 팀들도 그랬지만 사실 스페인은 쉽게 지지 않는. 그때 2020 유로 예선 상대 팀들도 뭐 그냥 쉬운 그렇게 어려운 팀들이 아니었어요. 최강 상대들도. 팀들이 네, 네. 아니었죠. 스웨덴이 조금 까다로웠지. 그러니까 뭐 그런 면에서 뭐 누가 맡았어도 그 성적을 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긴 한데 어쨌든 업적은 업적이에요. 그렇죠? 그럼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강력한 후보로 얘기되고 있는 게 도메니크 토렌트. 뭐 저희가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죠. 뭐 네. 펩 과르디올라의 최측근 네. 어떻게 보면 네. 어떻게 보면은 펩 과르디올라와 함께 바르셀로나, 바이에른 뮌헨, 맨체스터 시티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애제짠 거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맨체스터 시티에 있다가 과르디올라가 뉴욕 시티로 보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르디올라가 네. 이 도메니크 토렌트의 말을 굉장히 경청한다고 네. 알려져 있고 네, 네. 많이 또 의사를 존중해 준 그만큼 신뢰하는 네. 그런 코치였죠. 네. 그러니까 전술적인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미니크 토렌트 감독. 네. 그래서 사실 뭐 코치가 뭐 자기 사단이 있긴 합니다만 바르셀로나, 뮌헨, 맨체스터 시티까지 이렇게 과르디올라가 데리고 다닌다는 거는 굉장한. 그리고 네. 최근에는 멕시코죠. 네, 몬테레이 주였죠. 맞습니다. 네, 네. 몬테레이. 근데 그 뉴욕 시티가 맨체스터 시티하고 같은 그룹이잖아요. 맞아요. 시티 그룹이잖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과르디올라가 왜 우리가 보통 그 맨체스터 시티, 뉴욕 시티 그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레드불 그룹이 또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 약간
키우고 싶을 때 그 산하 아래 팀으로 좀 보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토렌트 감독이 약간 그런 식으로 과르디올라 감독이 맨체스터 시티에 있다가 뉴욕시티로 보낸 감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뉴욕시티에서는 초반에 괜찮았지만 이후에는 또 경질이 됐고 몬테레이에서는 멕시코, 네 몬테레이에서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으로 이렇게 성과가 딱히 없어요. 네, 예. 여러 팀들 들어왔죠. 예. 브라질도 갔다가 뭐. 그러니까 이게 전술적으로 굉장히 좀 실력이 있다는 거는 많이 알려지고 네. 펩 과르디올라의 인정을 받았다 그러면 일단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네. 본인이 직접 수장이 돼서 이끌었던 팀들의 성적은 그닥 좋지는 않았다. 네. 이게 좀 약점이죠. 그러게요. 네. 그래서 전술적으로는 상당히 전술적으로 일가견이 있는 감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뭐 이강인, 김민재 등 활용해서 뭐 펼치는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가 축구 팬들한테 좀 있는 편이긴 한데. 그렇죠. 네. 근데 감독으로서 보여주는 가장 게 큰 그거는 플러스를 주고 싶은 거는 한국 팀에 대한 그 애정. 네, 관심. 예, 네. 예. 그거는 어떤 후보들보다 이게 그러니까 삼수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네. 이 감독은. 네. 토렌트 감독도 계속 관심을 보여갖고 네. 지원을 해왔습니다. 근데 역시 여기도 아시아 축구 경험이 없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헤수스 카사스인데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국이 홍명보 감독 선임할 때 관심을 보였던 감독이에요. 이라크에서 뺏어오려고 했던 감독입니다. 한국 팀하고 2번을 붙었어요. 네, 네. 네. 한국 팀하고 맞붙은 경험이 있는 네. 유일한 감독이네요. 2번을 했는데 네. 1승 1패요. 네, 네. 이라크 감독하면서.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밀리지 않았던 네. 거예요. 그리고 이 헤수스 카사스 감독도 오늘 엔리케 감독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러게요. 엔리케 감독하고 또 인연이 있어요. 심지어는 임시 감독이었던 모레노 감독 시절 때 나이가 더 많은데도 네. 코치했던 경력도 있고. 네. 그 엔리케 밑에서 분석관으로 꽤 오래 네, 있었고 네. 엔리케가 상당히 또 의지를 했던. 네. 예. 그러니까 아까 모레노도 그랬지만 토렌트도 그랬지만 이 카사스도 이 전략적인 면에서는 세계적인 명장들의 인정을 받았던. 네. 네. 그리고 다른 모레노나 토렌트에 비해서 국가대표팀을 이렇게 맡아서 좀 이룬 것도 물론 이라크에서 나중에는 부진으로 경질됐지만 이라크를 이끌면서 전체적으로 좋은 성적을 맞아요. 걸프 우승도 했었고, 네,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했거든요. 그거가 상당히 컸죠. 걸프 대회 우승했다는 네. 게 이게 사실 보통 쉬운 건 아닌데. 그렇죠. 예. 네. 이라크를 이끌고 그러니까 사실은 국가대표팀에서 자기의 능력을 다른 감독들하고 다르게 증명해 보인 적이 있는 감독입니다. 그리고 걸프컵 우승도 그랬지만 24년 아시안컵인가요? 네네. 일본을 이겼어요. 일본 이겼죠. 조별리그에서. 네. 조별리그에서 완전 굉장히 일본을 이겼어요. 물론 토너먼트에서 똑 탈락하면서 네. 이제 좀 욕을 먹긴 그렇지만 했지만 사실 일본이 뭐 이렇게 좀 쉬어가는 경기가 아니었거든요. 아니죠. 멤버들 다 네. 내고 했는데 어찌됐든 이라크가 일본을 잡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국가대표팀에서 다른 감독들에 비해서 보여준 게 있는 감독입니다. 네. 자, 그래서 당시 홍명보 선임 과정에서도 이렇게 굉장히 손꼽혔던 감독 중에 한 명이고, 당시에는 이제 이라크하고 계약이 있어서 이제 거절이 됐던 감독인데 이번에 저희 생각에는 최종 3인에 오른 것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카사스 감독의 장점은 이제 국대에서 이룬 게 있다. 특히나 아시아 무대에서 어느 정도 그렇죠. 성과를 낸 감독. 네, 한국 축구도 예. 선수들도 알고 있고. 그렇죠. 그때 이라크랑 붙었을 때 이강인 봉쇄도 굉장히 잘했었던 맞아요. 네, 그런 기억도 나고. 기억나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약간 그런 경력이 있는 게 또 요건 장점이지 않을까. 흥미롭게도 3명 다 스페인 출신이고, 국적이. 네, 과르디올라, 뭐 엔리케 같은 명장들하고 일했던 경력이 있는 감독들이고, 또 헤수스 카사스는 뭐 모레노보다는 나이가 있지만 그래도 젊은 편입니다. 네네. 네, 53살. 네. 그러니까. 네. 네. 카사스 감독이 최근에는 이제 이라크 대표팀에서 물러난 이후에 싱가포르 라이언시티 세일러스? 라는 감독을 맡았다가 최근에 좀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제법 좋은 외국인 감독들이 6경기 임시직에 굉장히 많이 지원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 이 감독들도 뭔가 한국이라는 제법 좋은 팀을 맡아가지고 디딤돌을 좀. 네, 맞습니다. 뭔가 좀 자기 경력에 반전이 필요한 감독들이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정점에 있지는 못하는 감독들이고 네, 네. 냉정히 말해서
사실은 뭐 정점에 있으면은 한국팀 임시 감독, 정식 감독이면 몰라도 그렇죠. 임시 감독의 지원은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탑 클래스 감독들은 네. 이미 검증이 된. 그렇죠. 근데 이 한국 팀에서 성과를 내면은 진짜 더 큰 무대로 갈 수 있는 이게 디딤돌은 충분히 되니까 네. 그거는 되는 거죠. 이력서에는 충분히. 그러게요. 그러니까 동기부여는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런 것도 사실은 포획 감독보다 아시안컵 그 이후까지 연장 만약에 잘하면은 연장 가능성도 커질 수 있는 게 포획 감독은 6경기 임시직으로는 너무 적합한데 저는 지난주에도 약간 퀘스천 마크가 장기적으로 한국 대표팀에 맞는가라는 부분이 계속 좀 의문이었거든요. 약간 그런 부분 생각의 차이일 수도 있지 뭐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약간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되는 부분이긴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3명 중에 한 명이 선발이 된다면은 장기적으로 만약에 성공적인 6경기를 치르고 아시안컵까지 갔어요. 아시안컵 때는 물론 다른 감독들도 지원을 하겠죠. 하지만 거기서도 만약에 선발이 돼가지고 6경기에서 잘 좋은 모습을 보여가지고 아시안컵을 맡고 뭐 그 이후까지 간다 하면은 상당히 장기적인 플랜을 맡길 수도 있는 감독이 될 수도 있겠다. 전술도 다 할 수 있죠. 네. 이렇게 한국이 추구했던 뭐 지금 이강인 중심으로 한국 대표팀을 살려나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포획 감독이 서류에서 탈락한 것은 굉장히 충격적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 초반에도 얘기했듯이 사실은 임시 대표 하면은 좀 그렇게 관심도 좀 떨어지고 네. 어차피 뭐 임시니까. 근데 이번 임시 감독은 조금 무게감이 다르다는 거. 네. 이번 국대 임시 감독은. 그리고 6경기에서 정말 인상적으로 경기력이 나온다? 그러면은 저는 아시안컵까지 기회가 갈 수도 있다. 충분히 갈 수 있죠. 예. 네, 네. 근데 우선은 절차상으로는 아시안컵을 앞두고는 다시 채용 절차를 밟게 돼 있습니다. 1순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1순위가 그 그렇죠. 6경기에서 정말 인상적으로 네. 성적이 나온다 그러면은 네. 1순위 되는 거죠. Why not? 그렇죠. 네, 네, 거기서 그렇죠. 또 다른 사람을 할 필요는 없는. 네. 그럼 아마 여론도 굉장히 네. 아니 이렇게 성적 냈는데 기회 더 줘야지 그렇죠, 이렇게 될 그렇죠. 수도 있죠. 네. 지금 셋 중에서는 뭐 이것도 사실은 셋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지금 뭐 축협에서 확인해 준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뭐 에이전트들도 있고 주변 상황들을 파악해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뭐 스토이코비치가 나 임시 감독도 할 수 있어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뭐 지금 조금 더 이번 주 면접을 이제 뭐 내일부터 막 진행한다니까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누가 될까요? 지금 뭐 그 전술적인 비전 부분에서 모레노 감독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얘기도 있기는 하거든요. 전광희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모르는데 네. 그냥 이제 이건 개인적인 네. 어차피 포맷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면 네. 저는 그래도 너무 모험을 택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아시아에서 성과도 냈고 경험도 있고 되는 저는 카사스 감독이 네. 조금 더 국대 괜찮지 경력도 않을까. 국대 경력도 네. 그렇고 아시아 예. 축구에 대한 이해도 그렇고 카사스가 임시 감독으로 더 맞지 않겠는가. 네. 그러니까 뭐 모레노, 토렌트 좋지만 너무 위험 부담이 큰 거. 위험 부담이 있죠. 예, 있죠. 예. 네. 사실은 한국 대표팀을 맡아서 국대 감독으로는 뭐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는 상황이에요. 지금 사실은. 네. 그러니까 잘할 수도 있고 굉장히 네. 오히려 클럽에서 지지부진했던 성적을 국대 맡으면서 모레노가 클럽에서는 다 그저 그랬지만 스페인 임시 맡았을 때 잘했던 것처럼 국대에 다 잘 맞을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좀 모르는 거긴 그렇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클럽에 최적화된 감독이 있고 네. 국가대표팀에 최적화된 감독이 분명히 있거든요. 있죠. 네. 저는 그런 면에서는 헤수스 카사스가 조금 더 나은 선택이 아닐까.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적응이라는 부분에서 봤을 네. 때 토렌트의 전술적인 측면에서 한국 선수라고 잘 맞지 않는가라는 평가가 있고 모레노 같은 경우에는 그 좀 약간 젊은 감독이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AI를 활용한 굉장히 비전적인 전술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어떻게 결정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래도 네. 뭐 어제 뉴스는 굉장히 의외고 당황스럽긴 했습니다만 또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보니까 또 재밌고 기대는 되네요. 예.
뭐 항상 그랬지만 국가대표팀 경기는 관심이 안 가질 안갈 수가 수가 없고 없으니까. 응원을 네. 안 할 수가 없고. 네, 네. 네. 그래서 누가 될지 지금 3명 중에는 사실은 누가 돼도 그냥 정광희가 어느 기준으로 선택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누가 될지 좀 이번 주 지나서 다음 주면 아마 발표가 날 거예요. 그렇죠? 이번 주 면접 마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순위 발표가 날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순위에 따라서 우선 협상을 벌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죠. 네.